네, 설과 함께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네, 토요일부터 시작된 연휴 동안에 우리 주부님들은 가족들을 맞이하실 준비로 바쁘게 일하느라 허리 한번 펴기 힘들었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아버님들은 교통정체에도 가족들을 이동하는 데 신경을 집중하느라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셨을 텐데요. 오늘 내외방송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처럼 풍성한 추석 명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지친 몸과 마음을 톡톡 두드린다는 의미로 몸톡, 마음톡 추석 특집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최근 몸 수련, 마음 수련을 펴낸 유재훈 저자님을 모시고 방송을 함께 하겠습니다. 네, 유재훈 저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내외방송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몸수련, 마음수련 저자 유재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자님의 이력을 보니까 좀 상당히 독특했습니다. 우리나라 유도의 국가대표는 모두 이곳을 거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명문 용인대에서 유도학과를 졸업하셨고요.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선학, 즉 명상을 전공하셨는데 이 무도인과 명상과 어찌 보면 완전히 반대 지점이 있는 역할을 동시에 맡고 계신데요. 유도를 전공하고 어떻게 명상을 공부하실 생각을 하셨을까요? 처음에 명상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운동을 정말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운동을 잘하려고 제가 이제 사람들을 관찰을 하다 보니까 세계적인 선수들은 호흡이 전부 편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선수들, 그다음 또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 뭐 국가대표 선수들이라든지 아니면 한국 챔피언을 했던 뭐 복싱 선수들이라든지 어떤 분야에서 일각을 이루고 최고의 정점에 선 분들은 하나같이 호흡이 다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기에 무언가 비밀이 있겠다 해서 그때부터 이제 메디테이션, 그러니까 명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그 명상과 호흡을 인도에서 하게 되셨다고 네, 나와 있는데요. 맞습니다. 인도에서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제가 30살쯤이었어요. 체육관에서 사범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유도 가르치고 이런 사범 생활을 할 때였는데 하루는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또 명상 수련을 되게 오랫동안 하셨어요. 네, 하루는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네가 나중에 뭐 사업을 하든 뭐 돈을 벌든 결혼을 하든 뭐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적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정도는 알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한테 굉장히 큰 울림이 있었거든요.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했지? 난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벌지? 왜 사람들을 운동을 가르칠까? 근데 정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이런 근본적인 해답을 제가 알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그러면 어머니가 알면 그 대답을 나한테 알려줘라.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야, 들판에 피어있는 꽃도 나무도 다 이름이 다르고 존재의 이유가 다른데 나라는 사람과 너라는 사람의 존재의 이유가 같을 수 있겠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다음 날로 일하던 곳에 사표를 쓰고 이제 저만의 여정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인도도 가게 되고 뭐 우리나라의 유명한 명상센터, 외국에 있는 명상센터 이렇게 그렇게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인도에 가서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점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평균적으로 못 사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는 옷도 두 벌만 가지고 생활을 하고 진짜 뜨거운 물은커녕 물도 안 나오는 곳이 많고 근데 거기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같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그 분들은 현존성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존성이라는 게 뭐냐, 사람이 마음이 끊임없이 과거로 향했다, 뭐 미래로 향했다, 심지어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도 요즘은 뭐 대화를 잘 안 하고 휴대폰을 본다든지 커피를 마시면서도 온전히 차를 마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마음이 과거로 갔다 미래로 갔다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인도에서 만났던 구루들 그리고 같이 공부를 했던 그런 도반들 분들은 무엇보다도 그 현존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순간에 깨어 있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도에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어요. 사람들이 진짜 누구보다 더 풍요로워 보이고 누구보다 더 상대방에게 웃으면서 다가가고,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누리는 것도 누리는 거지만 그것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제가 인도에서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도에서 어떤 마을을 지날 때였어요. 근데 되게 가난한 마을이거든요. 진짜 지붕도 없는 그런 집이에요. 근데 거기서 어린아이들이 제가 이제 혼자 백팩을 메고 걸어가니까 애들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막 영어로 막 떠듬떠듬 하면서 사탕을 막 주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저는 되게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친구들보다 훨씬 풍요롭잖아요. 집에 오면 뜨거운 물 바로 나오지. 옷이나 차가 됐든 뭐가 됐든 그 무엇보다 그 친구들보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느끼는데 그 순간 마음의 크기만큼은 이 아이들이 나보다 더 많이 가졌다. 어떻게 낯선 사람에게 웃으면서 다가오면서 자기에게는 어떻게 보면 전부일 수 있는 그런 사탕을 나한테 나눠주면서 그렇게 웃으면서 Where are I from, Where are I from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되게 신선했거든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얘네들보다도 더 못 나누면서 살고 있다라는 거를 굉장히 강하게 자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국에 돌아가면 나도 저렇게 좀 순수했던 모습이 있었고 나도 저렇게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좀 다른 사람에게 먼저 이렇게 손 내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네요. 그러면 이런 경험들을 독자들에게 나누고자 책을 출판하시게 된 걸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사람들 운동 가르친 지도 벌써 이제 거의 20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네. 26부터 이 일을 했고 지금 제가 41살, 42살, 83년생이니까요.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가르쳤고 또 제 제자가 국가대표 선수가 되기도 했고 정말 많은 1년에 수백 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제가 운동을 가르치면서 이제는 좀 이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좋은 기회에 책을 이렇게 내게 됐습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과 네, 나누고 싶다는 네, 생각에 이 책을 보니까 네. 몸은 운동으로 또 마음은 명상으로 연결은 호흡으로라는 문구가 인상 깊었는데요. 네.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연결이 돼 있다는 의미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 몸이라는 것은 네. 마음을 표현하는 출력 장치예요. 또한 입력 장치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몸과 마음을 사실 구분지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감정은 사람의 몸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을 봤을 때 조금 요 부분을 제가 더 터치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사람들이 마음이 힘들다, 우울하다, 두렵다 이럴 때 뭐 심리학 서적을 읽는다든지 뭐 철학 서적을 읽는다든지 물론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내 몸에 대한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거라고 좀 봐요. 왜냐면 우리의 감각이라는 건 우리의 감정이라는 건 결국 몸이 만들어내거든요. 네. 우리 아나운서님도 아시겠지만 기분이 우울할 때 막 단 케이크 먹고 막 네.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 기분 좋아지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우리가 어떠한 입력 장치를 다르게 하면 좋은 감정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면 아주 심플하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고 했을 때 이거의 마음을 컨트롤하고 마음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몸을 바로 즉각적인 변화를 주면 이게 바로 마음에 어떻게 보면 피드백이 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연결해 주는 것은 호흡이 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제가 아주 이 책에 읽기 쉽게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네. 그럼 육체 노동을 하고 나면은 이제 머리가 맑아진다 이런 말도 거기서 나온 거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는 전제 조건이 육체 노동을 즐겁게 해야겠죠. 아. 네, 힘들게 막 스트레스 받으면 그것도 네. 마음에 영향을 주지만 즐거운 육체적 활동은 분명히 건강한 마음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 밖에도 혹시 책에서 읽을 포인트를 짚어주신다면은 이 책은 정말 라이트하게 아주 가볍게 명상에 입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라잡이 같은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책은 정말 초등학생도 제가 원래 쓸 때부터 초등학생들도 쉽게 읽힐 수 있게끔 썼고요. 각 파트별로 몸은 이렇게 운동하세요, 마음은 이렇게 다루세요, 호흡은 이렇게 하시면 편해요. 이렇게 제가 읽기 쉽게 부분 나누어 놨고 또 감사하게도 이제 QR코드를 중간중간 삽입이 되어 있어서 네. 운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그런 길라잡이가 다 편안하게 되어 있으니까 아마 그런 포인트들 QR코드 이렇게 보면서 네. 동영상 보시면서 보시면 아마 더욱더 큰 효과를 누리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또 추석 특집으로 저자님과 함께 있다 보니까 저자님은 추석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되게 궁금한데요. 추석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혹시 있을까요? 저희 할아버지가 그 강원도에서 주유소를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놀러 갈 때마다 그 자판기에서 할아버지 저 코코아 마시고 싶어요, 뭐 커피 마시고 싶어요 이러면 동전을 한 움큼 제 주머니에 넣어주시면서 아유 우리 강아지 뭐 네가 먹고 싶은 거 얼마든지 먹어라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생각해보면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구나. 근데 저도 지금 아이들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한 아이를 온전하게 키우려면 온 마을의 정성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정말 진짜 아이들은 사랑으로 키워야 되는 게 아닌가. 저 역시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또 부모님한테도 사랑을 듬뿍 받았지만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보네요. 네.
네, 추석 연휴를 보내다 보면은 갑작스럽게 많은 집안일과 운전, 또 쉴 새 없이 먹고 음주를 하면서 신체 리듬이 깨지기가 쉬운데요. 또 가족들 간에 서로 좀 잔소리도 하고 이러면서 상처를 받게 되는 일도 생깁니다. 이렇게 오늘 이 시간, 그런 몸과 마음의 피로를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는 운동법과 명상법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장시간 운전을 하시는 아버님들을 위해서는 간단한 스트레칭 같은 것들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니들을 혹은 요리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손목이나 각종 관절을 많이 쓰실 거기 때문에 관절을 좀 이렇게 풀어주실 수 있는 그런 스트레칭도 또 같이 한번 배워보고, 그 다음에 호흡은 정화의 호흡이라는 호흡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호흡법을 한번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 아주 쉽게 따라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네. 네, 유재훈 저자님께서 방금 소개해주신 추석에 도움이 되는 운동법, 명상법, 또 호흡법을 저희가 직접 시범을 보이면서 체험해보는 시간을 2부에서 이어갈 텐데요. 내외방송의 추석 특집 방송 몸톡, 마음톡 내일 2부 이 시간도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혜영이고요. 유재훈 저자님과는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